그런 거 찍은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변태 성욕자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죠. 녹화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피해자이기를 자처한 거죠. 물론 저는 그걸 절대 안 봤는데 그 찍힌 각도를 보니까는 자기가 최대한 잘 보이고 싶은 각도였대요. 어떠세요? N번방 사건으로 떠들썩하죠. 이게 뭐냐면은 텔레그램이라는 보안성 좋은 메신저로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자들에게 매우 안 좋은 짓을 한 거예요. 어떤 짓을 했는지 자세히 말하진 않겠지만 정말 안 좋은 짓을 했어요. 어떤 남자라도 가까운 여자가 저런 짓을 당했으면 이성을 유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대해서는 남성에게 너무 편파적이고 가혹하다고 생각하는데 얘들은 그 가혹한 처벌을 받아도 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주의자들은 경계해야 돼요. 왜 갑자기 피해자 얘기에서 그 주의자로 물타기 하냐? 저는 지금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욕하거나 양비론으로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 사건을 그 주의자들이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걔들은 항상 피해자 파리를 해왔어요. 소비는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생산해내기는 싫어.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걸 내세워서 그 보상으로 먹고 사는 거죠. 걔들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분명히 이 사건도 사회적인 이익을 챙기는데 이용할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은 선동으로 묻어버리면 돼요. 가해자랑 같은 편에 서서 피해자한테 2차 가해하는 사람이다. 가불기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총선 전에 본격적으로 공론화시켜서 정의당이나 민주당 같은 그 성향 정당에 힘 좀 실어주고 그렇게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지들 입맛에 맞는 법 만들어주면은 그걸로 꿀 빠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지금 분노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주의자들은 절대로 피해자를 위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자의 피해를 자기들 사업에 이용하려는 거예요. 그 증거로 걔들은 남자가 피해자일 땐 가만히 있잖아요. 몸캠 피싱이라고 아시죠? 벌써 10년 가까이 된 기사도 있을 정도로 유서 깊은 범죄죠. 한국사이버보안협회에서는 피해자를 1년에 1만 명으로 보는데 이 중에 90%가 남자고 이 중에 40%가 미성년자래요. 남성의 성을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동성범죄죠. 남성의 성욕은 여성의 몇 배는 돼요. 이거를 이용해서 약점 잡고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거예요. 성욕을 해결 못하는 남성을 미인계로 유인해서 카메라 앞에 세우고 휴대폰에 스파이 앱을 깔게 해요. 카메라 해킹해서 몸을 녹화하고 연락처 해킹해서 지인들 알아내면 세팅 끝. 네 몸 사진 주변 지인들한테 다 뿌릴 건데 돈만 주면 영상 안 뿌리고 지워주겠다. 처음에는 10만원 20만원으로 시작해서 피해자가 돈을 주면은 몇백만원 몇천만원까지 올려요. 뜯어낼 수 있을 때까지 뜯어내다가 다 뜯어내면은 뿌려요. 이걸로 돈은 돈대로 날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인맥 끊기고 가족이랑 의절하고 직장 잃고 절망하다가 안타까운 선택한 사람도 많았어요. 특히나 유명인이 이런 거 한번 당하면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생 끝나는 거죠. 수사기관에서도 못 잡아주고 이런 것 없겠다던 여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17세 미성년 남학생이 신고를 하니까 부모 동의서 받아오라면서 돌려보냈어요. 부모한테 알려지는 게 싫으면 부모한테 허락받아와라. 굿. 아동 성범죄 같은 흉악범죄도 피해자가 남성이면 끝인 거예요. 애초에 남자가 그런 거 안 찍으면 되지 않느냐? 피해자 탓하고 있는데 수법이 발전해서 그게 안 먹혀요. 연락처만 뽑아낸 다음에 얼굴 안 나온 몸 사진만 뿌려요. 그럼 피해 남성은 결백하다고 해명도 못해요. 어디가 다른지 찍어서 보여줄 거예요? 몇 년 전에도 유명했죠? 남자가 갑자기 카톡방에 메시지를 올려요. 해킹범들이 내 얼굴을 합성해서 이상한 영상을 뿌리는데 이거 보면 당신들 폰도 해킹되니까 보지 마라. 이거 유머 사이트에 많이 올랐는데 한 번쯤 보셨죠? 근데 남성이 끔찍한 일을 겪은 게 유머거리입니까? 이 사회가 남성 피해자들한테는 무슨 말을 했는지 볼까요? 이거는 일부러 찍혔는지 몰래 찍혔는지를 떠나서 그런 거 찍은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변태 성욕자죠. 자기가 몰카를 찍힌다는 걸 몰랐다는 게 약간 문제가 돼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됐다는 부분이기는 한데 녹화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죠. 스스로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된 거잖아요. 그런 가해자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카메라 앞에 선 거예요. 스스로가 피해자이기를 자처한 거죠.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찍힌 사람들이 누구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저는 그걸 절대 안 봤는데 그 찍힌 각도를 보니까는 자기가 최대한 잘 보이고 싶은 각도였대요. 어떠세요? 이 말을 여자한테 했다면 완벽한 2차 가해인가요? 이게 워마드 같은 데서 한 말이 아니에요. TV에 나온 거예요.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64회 2017년 1월 2일 방송분 가서 찾아보세요. 아직까지는 안 지워졌으니까. 곽은정씨, 당신이 침대에서 어떨지는 관심이 없는데 남자가 피해자가 된 건 정말로 남자가 자처한 겁니까? 당신 성범죄 피해 여성한테도 그따위 소리 짓거릴 수 있어요? 남성 피해자에 대한 여성계의 반응은 솔직하게 표현하면 조롱이고 온건하게 말하면 그런 거 왜 찍냐 이해할 수 없다지 어디에도 성범죄 피해자니까 지지하고
나쁘다고 연대하겠다는 반응은 없어요. 근데 N번방 사건은 무조건 가해자가 나쁘고 피해자를 돕재요. 이제 제가 그 주의자들을 욕하는 이유를 아시겠나요? 그들이 N번방 사건에 보이는 반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중성이 나쁘다는 거예요. 자, 몸캠 피싱과 N번방 사건을 비교해봅시다. 몸캠 피싱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는 이유로 욕하는데 N번방 사건 피해자도 처음에는 자발적이었어요. 몸캠 피싱은 성욕 있는 남자를 미인계로 꼬신 거고 N번방 사건은 물욕 있는 여자를 돈으로 꼬신 거고, 그렇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몸사진 찍어주면은 몰래 빼낸 주변인 연락처로 뿌려버린다고 협박해서 가해자의 이익을 채운 거예요. 근데 똑같은 두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말했잖아요. N번방 사건은 뉴스에 나오는데 몸캠 피싱은 유머 사이트에 올라온다고. 여성의 성은 보호의 대상이지만 남성의 성은 조롱감이니까. 우리는 여성 피해자가 아니라 그냥 피해자를 도와야 돼요. 이거는 양비론도 아니고 물타기도 아니고 가해자 편 들어서 피해자 욕하는 것도 아니에요. 피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말고 돕자는 거예요. 피해자의 성별을 가리기 시작하면 감성파리에 넘어가서 불쌍한 여성 피해자를 돕자고 하면은 도움이 필요한 남성 피해자는 무시당할 수가 있어요. 채널에 가서 보시라니까요. 지금 생긴 여성 피해자들 도와주고 가해자 엄벌합시다. 같은 여자라고 고유정 비호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엮이고 싶진 않아요. 다만 과거에 있었던 남성 피해자에 대한 조롱도 사과하고 앞으로 생길 남성 피해자도 도와줍시다. 어떻게 똑같은 두 사건에 대한 반응이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서 달라집니까?